안녕하세요. 혹시 소변에 거품이 많아진 걸 보고, 하고 그냥 지나치신 적 있나요?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아주 똑똑한 정수기 콩팥이 보내는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, 그리고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인 콩팥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먼저 우리 몸에서 진짜 조용히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가 있죠. 바로 콩팥입니다. 평소에는 그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이야, 이 복잡한 구조 좀 보세요.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필수적인 여과 시스템 중 하나예요. 매일같이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콩팥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느냐?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혈액 속 노폐물을 싹 걸러내는 거고요. 둘째, 이게 중요한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포도당 같은 영양소는 다시 싹 흡수해서 돌려보내요. 마지막으로 몸의 수분과 염분 밸런스를 딱 맞춰서 혈압까지 조절해준다는 거. 와, 정말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멀티플레이어 맞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필터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거예요.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꼭 기억해 주세요.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딱 붙잡아 두고 필요 없는 건 가차없이 내보내는 아주 스마트한 필터. 그게 바로 콩팥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중요한 콩팥 필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? 바로 그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유난히 많고 잘 사라지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단백뇨라는 겁니다. 이름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상태인데요.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정교한 필터가 고장나서 원래는 꽉 잡고 있어야 할 단백질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.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숫자가 하나 있어요. 바로 30입니다. 보통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 수치가 30mg/g 이상 나오면 이건 비정상 신호다 이렇게 봐요. 이 수치를 넘어섰다는 건 우리 몸의 필터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. 거품료 말고도 우리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들이 또 있어요. 예를 들어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못 빼주니까 손발이나 얼굴이 붓기도 하고요. 또 몸에 노폐물이 쌓이니까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콩팥 건강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. 아니 근데 멀쩡하던 콩팥 필터가 도대체 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다시 아까 그 필터 비유로 돌아와 볼게요. 아주 촘촘했던 필터 그물망이 손상돼서 구멍이 점점 커지고 헐거워진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원래는 통과 못했던 덩치 큰 단백질 분자들이 그 구멍으로 숭숭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.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.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. 왼쪽이 바로 건강한 콩팥 필터, 사구체인데요. 아주 촘촘해서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는 딱 막아주죠. 근데 오른쪽처럼 필터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되면 구멍이 이렇게 커져버려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필터를 망가뜨리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굴까요? 바로 두 가지,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. 이 두 질환이 정말 콩팥 건강에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오랜 시간에 걸쳐서 콩팥의 섬세한 혈관과 필터를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손상시키거든요. 자, 만약에 콩팥이 이렇게 계속 나 아파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? 정말 어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단백뇨를 그냥 두면 결국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병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. 침묵의 병이라고 불릴 정도죠. 그리고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비가역적이라는 거죠.
핵심은 이거예요. 콩팥 기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고 나중에는 결국 혈액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더 무서운 건 콩팥이 나빠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.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죠.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콩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는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의료적 치료,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만 합니다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4단계 계획입니다.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혈당과 혈압 관리. 꾸준히 재고 관리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두 번째, 식단인데요.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을 버리고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해요.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금연.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. 마지막으로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.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힘드니까 나빠지기 전에 미리 알아채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.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당뇨,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, 혈액 검사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. 이게 내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에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이 숫자 보이시나요? 50%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희망입니다.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.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들로 단백뇨를 잘 관리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무려 절반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얻는 게 정말 많습니다. 단순히 콩팥 손상 진행을 늦추는 걸 넘어서요. 추석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훨씬 늦추거나 아예 막을 수도 있고요. 또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뭐겠어요? 내 삶의 질이 올라가고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내 콩팥 건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.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건강한 콩팥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 겁니다.